식당. 어머니 아버지 낙골당을 옮기던가 해야지. 갈 때마다 저렇게 청소도 안 돼 있고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서 맨날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어차피 거리도 너무 멀고 있으니까 이참에 괜찮은 곳 알아봐서 옮기는 게 좋겠어. 이왕이면 관리 잘 된 곳에 모시는 게 우리도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 그렇지. 요새 회사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넌 회사 잘 다녀? 아, 나는 얼마 전에 그만뒀어. 어머, 회사를 관뒀다고요? 아니, 요즘 같은 불황에 회사를 왜 관둬요? 그럼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둘 사업해보려고요. 그동안 사업 자금도 모아놨고 구상도 해놔서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마침 괜찮은 조건으로 상가도 얻을 수 있고요. 사업? 동서가 평소에 얘기하던 그 무슨 공유 오피스 사업 그거 하겠다는 거야? 아니 요즘 널린 게 공유 오피스인데 그게 되겠어? 내가 봤을 땐 무리수일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도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이나 동서나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 서방님도 고졸이고 동서는 지방대 나왔고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 무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네. 돈도 장난 아니게 들 거 아니야. 공유 오피스면 공간도 넓어야겠구만. 학벌이랑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세요? 뭐 물론 배운 게 많으면 써먹을 때가 있겠지만 그게 없다고 무조건 사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저희 둘 다 사회 경험도 많이 쌓았고 이 정도면 시작해볼 수 있겠다 해서 한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내 주변에도 호기롭게 회사 관두고 사업했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아. 적어도 회사 관두기 전에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그니까 서울대 졸업한 형한테 상의하지 그랬어요. 왜 이런 큰 결정을 맘대로 하는지 몰라? 별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암튼 나중에 망해서 돈 꿔달라고만 하지 마, 동서. 우리 분명히 말렸어. 만약 잘 안 된다 해도 피해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형수님. 저희 열심히 해볼 거예요. 형도 걱정 마.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멍청한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한다고. 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보고 멍청하다고 하셨어요? 어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동서 환청 들려? 아님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야? 아, 난 그냥 혼잣말한 것뿐이야. 아니, 분명 멍청한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하셨잖아요. 설마 내가 교양이 있는데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 동서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뭐 어쩌겠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잘해봐. 그리고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돈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란 말 해줘야 돼. 안 그럼 동서가 단순히 안부 물으려고 전화한 건데 혹시라도 돈 얘기 꺼낼까 봐 내가 불안해지거든. 아무리 우리가 빚 없이 40평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동선에 도울 돈은 없거든. 우리도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잖아. 안 그래? 아직 사업한 것도 아닌데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머, 그렇게 들렸어? 그런 애도 아닌데. 동서가 되게 자격지심이 많네? 그렇게 성격이 베베 꼬여서 어떡해. 살기 되게 힘들겠다. 하긴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꼬일 수밖에 없지. 나 친구 중에 되게 가난한 동네 주민센터 다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거든? 거기 민원 수준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없이 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동서 마음 이해해. 뭐라고요? 형님, 말씀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여보. 이제 밥 다 먹은 거 같은데 일어설까요? 어머니 아버지 나골당은 내가 알아볼게. 그러든지. 직후, 차 안. 형님은 말을 왜 저렇게 하나 몰라?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다니까?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학교 얘기를 하고 있어. 대단한 학벌 없이도 잘만 살고 있구만.
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워낙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높잖아. 아직도 본인들이 빚 없이 자가 아파트에 사는 게 학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 생각 쉽게 안 바뀌니까 괜히 열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들어보니까 애들도 무조건 스카이 대학 보내겠다고.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학원을 4개씩이나 보낸다고 하더라. 난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 한창 뛰어놀고 이것저것 경험해볼 나이인데 맨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그니까 말이야. 요즘 학벌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데 말이야. 아무튼 동생네 애가 사업 시작해보겠다고 하면 그냥 축하해주면 될 일을 꼭 저렇게 비웃어야 되나? 약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도 화나고 어이없었는데 그냥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괜히 열내서 뭐하나 싶더라고.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당신 말도 맞지. 우리 보란 듯이 성공하자.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리자고. 1년 후, 새 아파트.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난 아직도 안 믿겨. 이렇게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 그니까 말이야. 여보, 고생 많았어. 그동안 별일 다 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잘 됐네. 그니까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았지. 우리 2호점도 3호점도 잘 내보자. 그래, 분명 잘 될 거야. 아, 맞다. 우리 집들이 해야지. 집들이? 친구들 부르고 싶어? 아니, 친구들 말고 형님네 불러야지. 그동안 나한테 간간히 전화해서는 그게 되겠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해라,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그때마다 내가 다짐했잖아.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딴 말 다신 입에 못 뱉게 할 거라고. 그러니 집들이 한다고 초대하자. 와서 우리 집 보면 굳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야. 하긴 뭐. 형도 형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면 망한다고 몇 번 지나가는 소리로 말하더라고. 나도 약오르긴 했지. 그래,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초대하자. 학벌 높은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니란 걸 보여줘야지. 일주일 후, 집. 어서들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만 되면 요 앞이 꽉 막히네요. 요즘 날도 좋고 하니까 한강 나들이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도 주차 잘하셨죠? 경비 아저씨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긴 했는데. 여기가 정말 동서집이라고? 이렇게 넓은 집이? 넓긴요. 그렇게 넓진 않고 나중에 애 생기면 그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죠. 아무래도 창문도 크고 한강비라 더 넓어 보이는 걸 거예요. 집이 좋긴 좋네. 여기 뭐 월세로 사는 거야? 형도 참. 이런 아파트는 월세로 나오지도 않아. 당연히 자가지. 자가라고요? 아니 사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집을 자가로 사요? 대출 너무 무리하게 땡긴 거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형님도 참. 저희 부부를 아직도 모르세요? 저희는 재테크하고 뭐 빚내서 부동산 사서 나중에 이득 보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그냥 현금 박치기로 사잖아요. 여기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좌이체로 돈 보내버렸는걸요? 뭐? 그럼 대출 없이 이 집을 샀다는 거야? 아니, 말이 돼. 이렇게 큰 집을 어떻게 대출 없이 사? 그깟 공유 오피스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깟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완전 복덩어리 사업이죠. 저희도 이렇게 잘 되리라고 미처 예상 못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벌써 분점도 생기고요. 그때 회사 관두고 이거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예전보다 시간도 훨씬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형님, 시숙님께도 축하받고 싶어서 제일 먼저 초대한 거예요. 잘했죠? 뭐. 근데 동서, 너무 들뜨고 그러지 마. 사업이란 게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망해버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난 내 심 좀 걱정이 되긴 해. 너무 섣부르게 집을 산 건 아닌가 하고. 보나마나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간신히 마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돈 갑자기 필요할 때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좀 안정된 다음에 집을 사야지. 요즘같이 부동산도 얼어붙은 마당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나중에 손해가 막심해. 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말 나도 듣긴 한데 우리는 우리 살 집을 구한 거잖아. 그게 집값이 떨어지냐 오르냐는 나중 문제지. 그리고 뭐 이것도 많이 남겨두고 산 거야. 원래는 더 큰 집 사려다가 와이프가 애 생기면 그때 집 큰 데로 옮기자고 해서 돈이 좀 남았어. 그 돈으로 분점도 굴리고 예금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 뭐 니들이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형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조언 고마워. 근데 형 회사는 요즘 괜찮아? 뉴스 보니까 직원들 대거 해고한다는 소문이 들던데. 그렇게 사정이 안 좋아?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 그냥 잠깐 휘청한 거지.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는 기업인데 그렇게 사람 막 자르고 그러겠어? 아, 맞아요. 사방님도 참. 평소에 뉴스 잘 보지도 않으면서 웬일로 아는 척이시래? 어머, 형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남편이 뉴스를 얼마나 챙겨보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서 저희 아예 종이신문 구독해서 보잖아요. 암튼 뭐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식사들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직접 해드리려고 했는데 남편도 말리고 그러고 해서 그냥 출장 뷔페 불렀어요. 출장 뷔페 중에서 제일 평 좋고 비싼 걸로 했으니까 입엔 맞으실 거예요. 그래도 손이 사람들 모시고 집들이 하는 건데 직접 하지 그랬어. 농사 좀 잘 산다고 변한 것 같다. 변하긴요. 제가 사업하고 돈도 좀 벌어보고 하니까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거더라고요. 물론 음식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면 사무실 청소 더 하고 고객들 상담하고 자기 개발하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음식 차리는 게 시간 아깝다 뭐 이런 소리 아닌 거 알죠? 아, 그래, 뭐, 당연히 동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난 그냥 손님 불렀으면 조금이라도 직접 음식해서 내오는 게 예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음에 놀러 오시면 그렇게 할게요. 2시간 후, 밥만 먹고 딱 가버리네. 당신도 느꼈지? 얼굴에 질투심 가득한 거. 특히 형님은 어떻게든 집 깎아내리려고 별말을 다 하던데 급기야 벽지색이 자기 취향이 아니고 한강뷰 집들이 자살률이 높다더라. 그런 말까지 했잖아. 그 말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니까 말이야. 그냥 축하한다는 소리 한마디면 될걸. 어쨌든 얼굴 뻘개져서 입 삐죽거리는 거 보니까 좀 생통이긴 하더라. 그니까 말이야. 형은 나한테 조언도 못하던데? 회사 얘기 꺼내니까 바로 입 다물잖아. 나도 웬만해서 유치하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꼭 한 번은 갚아주고 싶더라고. 그동안 우릴 좀 긁었어? 맞아. 한 번 당할 때도 됐지. 이제 안 그러지 않을까? 그러길 바래야지. 1년 후, 집.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나가게 됐네.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음 이렇게 한순간에 집 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냥 분점만 안 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결정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래도 집 팔면 분점 정리하면서 드는 비용 메꿀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지. 비록 원룸으로 이사 가지만 아예 망한 건 아니니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그럼 틀림없이 예전처럼 잘 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더 열심히 해볼게. 일주일 후, 동네 거리. 어머, 동서 아냐? 동서!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아, 나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근데 동서, 저 건물에서 나온 것 같던데? 저거 빌라 아니야? 동서가 왜 빌라에서 나와? 아, 사실은 저희 여기로 이사 왔어요. 여기로 이사를 왔다고? 아니, 그렇게 좋은 집 두고 왜 여기로 이사를 와? 거기서 한 1년밖에 안 살지 않았어? 네, 그렇긴 한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요. 본점 수익이 자꾸 적자가 나서 그거 메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 팔고 정리했거든요.
어머, 정말? 하긴, 그때 들었을 때 되게 무리한다 싶었거든. 근데 또 조언하면 동서가 안 좋게 들을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었거든? 동서가 또 성격이 좀 꼬여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되게 싫어라 하잖아. 근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아, 불쌍해서 어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충고해줄 걸 그랬다. 남편이랑 나랑 동서 집들이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저렇게 사업하면 틀림없이 망할 거라고 했거든. 그래도 가족이고 하니까 팩트만 얘기하긴 좀 정없다 싶어서 지켜본 건데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 같이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다 보이거든. 근데 워낙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암튼 안 됐다 동서. 그렇게 넓은 집 살다가 저런 아니, 저런 빌라 같은 데 살면 되게 마음도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저 빌라는 아무리 봐도 둘이 살긴 좁을 것 같은데. 그 방이 몇 개야? 그냥 둘이 살긴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 아직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운전냄 손실이 커서 그거 메꾸느라 집 한 것뿐이에요. 본점은 잘 돼가고 있고요. 에이, 본점이든 분점이든 다 잘 안 됐으니까 이런 데 사는 거잖아. 암튼 동서 너무 안 됐다. 진작 말을 하지. 그럼 이사 비용이라도 대줬을 텐데. 하긴 나 같아도 창피해서 말 못했겠다. 그렇게 으스대더니 1년 만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으니. 아무튼 동서, 그래도 힘들 땐 말해. 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생활비 그런 건 있지? 어렵다고 라면만 먹고 다니는 건 아닌가 몰라. 아, 나 이만 빨리 회사로 가봐야 돼서 가볼게. 다음에 얘기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네. 왜 하필 여기서 마주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업 좀 안 좋게 된 거 보자마자 저렇게 실실거려. 마치 망하길 바란 사람처럼. 정말 너무들 하네. 그날 저녁, 집. 여보, 왔어? 고생 많았어. 부업하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바느질 그걸 꼭 해야 돼? 돈 얼마 주지도 않는다면서. 그래도 남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그래. 당신도 배달 알바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 형수님 만났다면서 형한테 전화 왔더라? 그새 전화를 했어? 요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형님 우연히 만났지 뭐야. 보자마자 사업 좀 어려워져서 여기 산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 물론 우리가 작년에 일부러 야구를 하고 못되게 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렵게 살고 있다는데 걷다 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데 너무 밉더라고. 안 봐도 어떤 표정으로 말했을지 뻔히 보여. 형도 말로는 이제 어떡하냐고 걱정된다 하는데 중간중간 웃더라고. 마지막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하는 거라고 고졸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사업을 한 거냐고 하는데 형이고 뭐고 그딴 소리 할 거면 연 끊자고 소리 지를 뻔했다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 봐서 간신히 참았어. 야, 이참에 연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해봤자 기분만 나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쓸 처지가 아니잖아. 어떻게든 위기 극복해서 다시 잘해봐야지. 맞아. 분명 잘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다음 날 전화. 전화 먼저 안 하던 양반이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했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여보세요? 동서, 바빠?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무슨 일? 사업 망했다면서 뭐 어디 설거지 알바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사무실 나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점만 정리한 거지 아예 사업을 다 접은 건 아니거든요. 맞다. 그랬다고 했지. 근데 뭐 어제 남편 말 들어보니까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 나한테 자존심 차릴 거 없어. 가족 사이에 뭐 어때?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는구만 뭘. 내가 좀 뭐라 했다고 그새 삐졌구나. 동서도 참 성질 좀 죽이라니까.
아니, 나 연차 내고 집안 대청소 중이었거든. 요새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더니 집이 아주 엉망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일 좀 한가해진 틈에 연차 내고 정리하는데 안 입는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중에 동서도 가져갈 만한 옷도 있어서 전화해봤어. 어차피 사업도 망했는데 한적하게 쇼핑하고 그럴 순 없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내가 브랜드 위주로 옷 사서 쓸만한 옷은 많을 거야.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형님 안 입고 버릴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아니, 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한데 일종의 배려지. 시장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옷 사 입을 바에야 내 옷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겉모습을 잘 갖추고 살아야 남들이 무시를 안 해. 이게 삶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이따 가져가. 내가 차 한 잔 대접할게. 아니다. 잘 못 먹었을 테니 내가 밥 차려줄게. 서방님한테도 연락해서 시간 되면 밥 먹고 가시라 해. 얼마나 힘들겠어. 요새 또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안 그래? 형님, 저 옷 이미 많아서 굳이 형님 옷 안 물려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버리시면 될 것 같네요. 밥도 괜찮고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아, 동서. 잠깐만. 아니,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망해서 기분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티 팍팍 내고 그럼 써. 그러게 내가 사업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 귀등으로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맞다니까.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본점 그것도 그냥 빨리 정리해. 정리하고 내가 어디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다녀. 물론 동서나 서방님이나 학력이 별로 안 좋아서 취직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저 시급 받으면서 다닐 땐 좀 있거든. 사람이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탈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그만 부리고 포기해. 잠깐 한강뷰 아파트 살아본 게 어디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라고. 옷은 그냥 어제 동서 나왔던 빌라 쪽으로 내가 보낼게. 쓸만한 옷 많으니까 입고 다녀. 그럼 끝난다. 여보세요? 형님! 아니, 옷이 필요가 없다는데 왜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사업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아,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속을 다 긁고 가시네. 어이가 없어서 정말. 한 달 후 사무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까지 정리하게 됐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갑갑하다.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 둘이 일해가면서 버텼는데. 그니까 말이야.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래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네. 여러모로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몰라. 사업하자마자 바로 대박 났잖아. 이런 경우가 원래 거의 없는데. 너무 일찍 운이 들어와서 바로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준비가 덜 된 걸지도 모르지. 여보 생각도 맞지. 그래도 우리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음에 기회 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고생했어, 여보. 여보도. 아, 그리고 나 직장 들어가기로 했어. 무슨 직장? 그새 면접 보러 다닌 거야? 아니, 형이 나 사업 아예 접었다니까. 자기 친구 회사에서 사무직 구한다고 거기 들어가라 하더라. 비웃던 거 생각나서 그냥 됐다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자존심 부릴 형편도 아니고 취직 가뜩이나 안 되는데 거긴 바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다녀보려고. 막상 갔더니 일이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일단은 당장 돈이 급하잖아.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랬구나. 그래도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시긴 했네. 그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걱정이 되긴 했나 봐. 잘 다녀봐야지.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그래, 나도 일자리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 다음날 저녁, 집. 이제 와? 첫 출근 어땠어? 그냥 뭐 평범하지. 근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양복 입고 출근하려니까 기가 좀 빨리네. 나 좀 들어가 쉴게. 알았어. 저녁은 먹은 거지? 먹었어. 들어갈게. 그래, 푹 쉬어. 왜 저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되네.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오, 내가 집에 파일 하나를 두고 온 것 같아서 그거 오늘 꼭 써야 되는 자료거든. 미안한데 그거 좀 갖다 줄 수 있어? 정말 급해서. 아, 파란색 파일 말하는 거지? 응, 지금 바로 갖다 줄게. 회사 앞으로 가면 되지. 고마워, 여보. 도착하면 연락해. 바로 나갈게. 알았어. 1시간 후 회사 앞. 아유, 멍청하기는. 내가 네 형 아니었으면 너 뽑아주지도 않았어. 하긴 걔도 자기 동생 소개하면서 머리가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부탁하긴 하더라. 그래도 사업 좀 굴려봤다 해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할 줄 알았더니만 영 아니네. 그냥 구두나 닦어. 네 형도 아무 일이나 시켜도 되니까 그냥 돈이나 꼬박꼬박 주라 하더라고. 아님 자기한테 빌붙는다고. 근데 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최저시급만도 못해. 알았냐? 빨리 구두 안 닦어. 죄송합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언제 왔어? 연락하라니까. 와이프 되시나 보네. 부부가 쌍으로 못 배웠다 하더니 그런 거 같아 보이네. 하긴 끼리끼리 만나야 말도 통하고 그러지. 파일 가져왔으면 얼른 줘요. 바빠 죽겠는데 사람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해요. 여보, 그냥 들어가. 참나. 길거리에 앉은 것들 친구 얼굴 봐서 간신히 구제해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아줌마, 사회생활 몰라서 이러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성질 좀 죽여요. 나 아니면 당신들처럼 조건 딸리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밖에 못해. 알아? 뭐라고요? 아니 해도 너무하네. 됐고 빨리 들어오기나 해. 사무실 바닥 청소도 해야지. 잠시 후. 저 사람 뭐야? 왜 당신한테 저래? 지금까지 이런 취급당하고 산 거야?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 그래도 월급 주는 게 어디야. 당신 왜 이래?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은 어디 갔어? 당신 이런 취급 안 당해도 다른 데서 일 충분히 잘하며 살 수 있어. 당장 그만둬.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뭐라도 시키려고 찔려준 것 같은데 당신 백수인 거보다 여기서 이런 취급 받는 게 난다 속상해. 당장 나와. 당장!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아이 동서,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니 서방님 일 잘하고 있는데 와서 서방님 데리고 나갔다며. 아니 우리도 간신히 자리 마련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굴면 곤란하지. 그런 직장 구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게다가 고졸 주제. 최저시급 주면서 각종 사무일에, 사무실 청소에, 상사들 구두 닦기에, 세차에. 그런 직장 구하기 쉽지 않긴 하죠. 살다 살다 이런 악덕 회사는 처음 보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아주버님도 동생 이렇게 부당대우 당하면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초에 직장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자리 마련해준 것 같아서 남편도 잘해보려고 다닌 건데 아예 대놓고 아무거나 막 시켜도 된다 했다면서요.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남편을 어떻게 보겠어요. 노예 그 이상으로 보겠냐고요. 저희 남편 그런 대접 받으면서 일하는 거 못 봐요. 차라리 제가 나가서 일을 더 하고 말지 그런 모습 절대 못 본다고요. 웅서도 참 성질 못 죽여. 그 조그만 원룸 사는 주제에 무슨 못하겠는 게 이렇게 많아? 아예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지. 당장 가서 미안하다고 해. 우리도 체면이란 게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형님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요. 도와줘도 지랄이네. 그래. 누군 뭐 동선에 같이 스펙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고 능력도 딸린 집이랑 얽히고 싶은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나중에 연락하기만 해. 예, 그럼 끊을게요. 여보세요? 기가 막혀.
쥐뿔도 없으면서 뭐 이리 당당해? 직후, 집. 영수님이요? 사과하라고 난리네.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지. 나도 형한테 계속 전화 오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여보.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자. 지금껏 그래 왔잖아. 우리 둘 아직 젊은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적어도 그렇게 노예 취급 당하진 않겠지. 그니까 도움받을 생각 말고 스스로 일어나 보자.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즘 취직도 안 된다고 하니까 소개해준 직장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우리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 파이팅 해보자. 그래, 당신 봐서라도 다시 힘내볼게. 3년 후, 새 집.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 예전에 서울 집으로 이사 왔을 때보다 더 넓은 집이잖아. 이제 사업도 자리 잡았고, 우리 아이도 슬슬 생각 중이니까 여기로 오길 잘한 것 같아. 보고도 안 믿겨? 당신 매일같이 집 뺏길 것 같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와중에도 확인하고 갔잖아. 아, 아무래도 새 집 산지 1년 만에 사업 안 좋아져서 집 팔았던 트라우마가 꽤 컸던 것 같아. 나도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달라. 그때는 준비가 덜 됐다면 지금은 사업도 많이 안정됐고 갑자기 망할 일도 적잖아. 우리가 예전 경험으로 대비를 좀 해놨으니까. 어, 그렇긴 하지. 여보, 고생 많았어. 다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너무 기뻐. 그니까 우리 이제 좀 여유도 가지면서 살아보자. 그동안 나 믿고 따라주느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덕분이야. 다음 날 전화. 한동안 연락 없더니 무슨 일이래? 그동안은 일부러 전화도 피했는데 이제 내가 피할 이유는 없지. 여보세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음이 꽁에 있어도 그렇지 참 오래가네. 가족끼리 연락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동안 일이 바빠서요. 무슨 일이세요? 맨날 바쁜 척은. 아니, 집 정리하다 안 쓰는 물건이 많아서 동서 갖다 주려고 동서 집 앞까지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 그새 이사 간 거야? 이사를 갔으면 갔다고 말을 해야지. 아, 어제 이사를 왔어요? 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지?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서방님 그 회사 다니게 했어야지. 지금 후회하고 있지. 어디 반지하에서 살아? 그 빌라도 되게 후져 보였는데 얼마나 더 후진 데서 살고 있나 벌써부터 걱정되네? 아, 그렇게 걱정되세요? 그럼 가족인데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럼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테니까 오세요. 제가 음식도 직접 차려드릴게요. 아이, 둘이 살기에도 코딱지만 할 텐데 무슨 집들이야. 그러다 집 터지겠어. 그리고 내가 더러운 걸 못 봐서 그런 후진 집은 아예 못 들어가. 에이, 그래도 초대해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저희 못 본 지 한참 됐잖아요. 그동안 근황도 듣고 해야죠. 그러게 전화할 때 바로바로 받았어야지. 그래, 알았어.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남편 데리고 갈게. 애들은 못 데려가. 애들이 피부 알레르기가 있거든. 진드기 많은 데 가면 바로 부어올라. 아, 애들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럼 주말에 봬요. 그래, 알았어. 어휴, 우리가 망할 걸 아예 확신을 해버리네. 어디 어떤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나 두고 보자. 이틀 후 아파트 단지. 여기가 확실해? 아니 반지하 산다며. 여긴 고급 아파트인데. 그러게. 주소가 여기 맞는데 이상하네. 아무래도 잘못 보내준 것 같아. 내가 전화해 볼게. 어머, 형님 오셨네요? 저, 통서. 이쪽 아파트가 다 좋은데 외부인들이 들어오기엔 좀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길 헤매고 다니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오랜만이네요. 형도 잘 지냈지? 오, 근데 여기 산다고? 네, 일단 자세한 얘긴 집에서 하죠.
아니, 무슨 수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잠시 후, 집. 들어오세요. 급하게 청소하느라 좀 정리가 덜 됐네요. 여기가 동서집이라고? 아니, 분명히 반지하 산다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형님이 그렇게 단정 지으셨잖아요. 가만 보면 형님도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님 뭐, 한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밥부터 드세요. 시장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시리얼에 우유 아니에요? 아니, 직접 음식한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직접 마트 가서 시리얼이랑 우유 사왔고 그릇에다 부었잖아요. 이것도 정성 꽤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개무시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 대접이면 많이 베푼 것 같은데. 안 그래, 여보? 그렇지. 당신은 너무 친절해서 다리라니까. 지금 사람 갖고 장난쳐? 동서, 솔직히 말해봐. 이 집 동서집 아니지? 그냥 빌린 거지? 우리가 또 뭐라 할까봐 일부러 잘 사는 것처럼 꾸며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우유에 시리얼 대충 말아서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집문서라도 떼서 보여줄까요? 그래도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개무시를 해서 우리가 다시 재기한 거나 다름없어서 초대해 준 건데 너무하네.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기 진명이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나? 아니, 진짜잖아.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집을. 이게 말이 돼? 아, 어디서 범죄라도 저지른 거야, 뭐야? 당신들이 무시한 그 사업 다시 살렸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사업 망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이만큼 성공했거든. 이번엔 그냥 안 보여주려다가 하도 무시라길래 부른 거야. 입 좀 다물라고. 뭐? 입을 다물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럼 누구한테 해야 할까? 여기서 얌전히 시리얼 먹고 나가든가 아님 지금 꺼지든가 해. 나도 당신들처럼 남 못 되는 거에 즐거워하는 인성 파탄자들이랑 더 이상 연 맺고 싶지 않거든? 아,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네.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봤자야. 학벌도 낮은 주제에 무슨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는 형수님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남이 위해서 돈 벌어주는데 귀여우나 봐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남 무시하는 거라면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네요. 형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동생이 공부 못해서 창피해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 회사에 소개시켜주면서 꼴통이니 노예처럼 부려먹으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이미 마음으론 손절했는데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연락은 하고 지낸 거야. 이제 봤으니까 할 말 없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연락하지 마. 형 같은 인간 가족으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어이가 없네. 형으로서 충고해준 게 그렇게 잘못이냐. 뭐 운이 또 따라줬나 본데 너도 알다시피 곧 망하게 될걸?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쭉 생각해. 난 아무 상관 없으니까. 할 말 다 끝났으면 이제 좀 꺼져주실래요? 저희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인간 쓰레기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니까 얼른 좀 나가주세요. 뭐?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성공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 나도 이딴 집구석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거든. 여보, 가자. 너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조언을 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얼른 가자. 잠시 후. 아유, 이제 갔네.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말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연 자체를 끊어버리죠. 그럼 저런 인간들이랑 엮여서 뭐해. 1년 후 전화. 모르는 번호네. 벌써 몇 년째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네. 누구지? 여보세요? 동서, 나야. 형님. 내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 몇 번 빌려서 전화해봤는데 이제 받네. 많이 바쁜가 봐. 네, 뭐. 근데 무슨 일이죠? 저기 동서, 오랜만에 이런 말부터 꺼내는 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라. 어?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작년에 동선에 집들이 다녀오고 나서 우리도 직장 관두고 사업에 뛰어들었거든. 근데 보기 좋게 망해서 빚만 잔뜩 졌지 뭐야.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만회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믿고 맡겨봤는데 빚이 2배가 된 거 있지. 자기 서울대 나온 거 모르냐고. 주식도 다 두뇌 싸움이라 할 땐 언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갈 데도 없어. 우린 그렇다 치고 애들 있을 곳도 없단 말이야. 제발 살려줘, 동서. 우리 돈 좀 빌려주라. 알아보니까 동선의 사업은 점점 잘 되고 있다면서. 우리 그래도 가족 사이잖아. 제발 도와주라. 그렇게 저희 보고 주제도 모르고 날뛴다 하더니 꼴 좋네요. 그래도 머리 좋고 학벌도 남아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일어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돈 한 푼 도와준 적 없고 혹시나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아예 그런 부탁 말라고 선전포고를 했으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 빌려달라 하는 꼴을 보니 좀 우습네요. 저도 형님네 도와줄 돈은 없어서요. 전 그러면 저희 공유 오피스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 구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하시든가요. 최저 시급보다 좀 더 얹어드리거든요. 그거라도 하실래요? 나보고 화장실 청소라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화장실 청소가 어때서요? 정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신성한 직업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그럼 정신 더 차리고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안녕.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뭐야? 끄는 거야? 아니 어쩜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지들 때문에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이씨! 약 오르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6개월 후. 그 뒤로도 형님과 시숙은 번갈아 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는 게 너무 피곤해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집에도 몇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애초에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이 입주민 동의 없이 못 들어오는 구조라서 매번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났고요. 언제는 형님이 다른 사람 번호로 장문에 카톡을 보내온 적이 있는데 애 둘 데리고 원룸에서 산다며 자기들은 그렇다 쳐도 조카들 불쌍하지도 않냐며 감정발휘를 하더라고요. 물론 조카들이 가엾긴 했지만 누가 봐도 조카들 빌미로 어떻게든 우리 돈 쉽게 뜯어먹으려는 속셈이 보여서 그냥 연 자체를 끊기로 맘먹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렇게 연을 끊어야 본인들도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 뒤로도 저와 남편은 무리 없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는 편이고 체계도 잘 잡혀서 이제 위기가 닥쳐도 의연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언젠가 큰 위기가 닥쳐도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드디어 제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하고 있고 저 역시 아이가 어서 세상 밖에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집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